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고발 영혼 송 작가와 안진걸 소장이 함께하는 고발 영웅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전과 하나 또 늘었다고. 예. 이명박 박근혜 때 10건 정도의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당했는데. 그걸로 전과 확정 뭐가 됐죠? 벌금 받은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에 반대해서 전과 하나. 그때 국가가 저한테 6억을 소송을 했습니다. 야, 그거 받아냈으면. 그것은 무혐의. 그것은 제가 승소. 돈은 건졌구나. 예. 시대 일부가 경찰 버스에 훼손을 가했다 해서 집행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 누가 집회를 주최하려고 하겠느냐. 근데 형사처벌은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한미 FTA의 그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하다가 국회 앞에서 집회하다가 벌금, 전과. 그 다음에 2015년 민중대회도 나갔는데 백남기 어르신 쓰러졌던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놈들이 체증해서 저를 또 기소했는데 그건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승률이 한 8할은 되네 그래도. 그다음에 그 2008년도에 상인들이 광화문 주변에 상인들이 극우단체들 선동에 속아가지고 또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건 무혐의, 저희가 무죄. 근데 이제 이번엔 신선합니다. 국힘당 이주환 의원이 예. 고발했다면 내용이 뭐예요? 자, 예전에 저희가 LH 비리가 심각할 때 사실 LH 비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LH에서 하급 직원들이 땅을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사가지고 지분을 합쳐가지고 1000제곱미터 이상 돼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 하나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로 보면 비리의 사이즈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공기업 직원들까지 나서서 저렇게 투기를 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거에 대한 분노가 컸던 거잖아요. 그때 그 LH 비리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박덕흠, 그렇죠. 강기윤, 그다음에 이주환, 전복민 등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주환 의원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에 토지가 있는데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토지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비싼 땅을 뭐 평당 5천만 원 가까이 간다는 땅을 그 농지로 놀리고 있다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고 이주환 의원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땅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이제 대규모 전복민이나 그렇지. LCT 같은 대규모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도로로 내줄 수가 없지. 예. 아무리 도시계획을 공적 요구를 해도. 도로 기능은 훼손이 되고 그리고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도로 지부에서.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 막대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게 그렇지. 되잖아요. 근로소득이 예. 빵빵한 거지. 그래서 그런 의혹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어요.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뭐 JTBC 뭐 이런데 MBC. 그래서 이건 LH 비리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PD수첩인가 스트레이트인가 모르겠는데 그 관련해서 그 보도를 했던 MBC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뭐 의원님들의 수상한 뭐 땅 투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는 이제 뭐 민주당 의원의 산지 그럼요.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얘기였는데 산지에 네. 농장 상가하고요 해운대 앞에 순환도로 앞에 네. 땅 상가하고 이게 숫자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럼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더니 느닷없이 그거 외에도 이분이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지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무슨 지역의 봉사단체를 악용해갖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서 그런 의혹을 총정리해서 부산 지역 NGO들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고발했더니 그리고 저희는 뭐 나경원이나 최성애나 이런 데 주로 대응을 하니까 윤석열이나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주환 의원은 그 땅 부잣집 아들이고 네. 사실 저 존재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국민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이주환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버지 후광 입어갖고 지금 저 의원 된 사람인 건데 안 소장한테 고마워해야 돼. 예. 여기 한번 올라가야 메이저 정치인이 돼요. 맞습니다. 근데 배은망덕하게 고발을 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전복민 의원은 이제 재산 순위 1위가 전복민이고 박덕흠이죠, 여러분. 전복민은 아버지 후광, 이주환은 어머님 후광, 어머님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박덕흠은 사돈 후광. 사돈 후광, 정진석이 사돈입니다, 박덕흠. 아무튼
아니 이런 LH 그런 조그만 비리 물론 우리 국민들은 엄청 분노했지만 그 직원들의 중하위 직원들의 그런 꼼수 비리는 마치 단죄를 엄청나게 단죄를 하면서 이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작년에 LH 사태 심각할 때 강기훈, 이주환, 전복민 등을 고발한 것뿐인데 이걸로 저를 형사고소해가지고요. 저하고 청년단체 대표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경찰 수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느닷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소송 소리가 온 거예요. 무려 2억이 넘는 소송을 저한테 제기한 겁니다. 아니 지금 집도 없어가지고 청약 받아놓고 지금 예. 한푼 넣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2억을 하면 뭘 뜯어내겠다고 2억이 그래서 있을까?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또 어쩔 수 없이 민변참여연대 변호사님들한테 무료 변론을 요청해놨죠. 근데 심지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 우리 또 변호사님이 바다를 또 멀리 잡았네.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부산까지. 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진짜 이주환 쳐보시면요,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할 땐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 NGO 스태프들 만만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또 이런 거예요. MBC는 좀 후환이 두렵고 예. 앉은 거는 만만하다고 본 건데 JTBC 보도도 있었고요. 이 양반이 이 선우를 잘못 가리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주환 의원을 한번 쳐보시면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입소문 내주십시오. 결국은 비판 NGO들의 비판 목소리를 봉사하려고 당장 위축이 돼요. 실제로 신경이 쓰여요. 안 쫄리잖아. 한두 번. 저는 안 쫄리는데 어. 당장 그 같이 비판했던 청년단체 대표는 너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사고소 당했죠. 황희두 씨가? 황희두 씨랑 같이라는 이제 여러분 황희두 PD님이 만든 참자의 청년대라는 단체인데 거기 사무처장님 권보람 사무처장님이라고 그분도 새가 날아든다 해도 출연하고 막 그러는 분인데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갑자기 집에 2억이 넘는 소장이 도착했으니. 쫄아서 그래, 쫄아서.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 뻔뻔한 세력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윤석열부터가 그러잖아요. 이동훈이가 여러분 그 이동훈 공작설 너무 웃기잖아요. 지가 6월 10일 날 윤석열 대변인이 됐는데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그걸 터뜨렸다는데 5월 말에 입건이 됐네 이 사람이. 그렇지. 이미 입건은 진지게 돼 있었고 그거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윤석열이랑 자리를 잡았는데 네. 윤석열이가 해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얘 안 되겠네 그러고 때려친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 그리고 지가 이제 근데 윤석열도 웃기잖아요. 작가님, 애청자 여러분. 이동훈이가 없는 말 할 사람이 아니래요. 정치 공작이래요, 이게. 자기를 치기 위해서 수사를 악용한. 야! 윤석열이!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역사상, 네 자신을 위해서 수사를 악용한 사람, 너보다 더 수사를 악용한 사람 있어? 윤석열 씨? 네. 여기 다 직권남용 증거 여기 그대로 있잖아. 나경원, 최성희, 박태근, 조선일보, 동아일보, 김지호 싹 빠지고. 아유, 탈원전, 조국 교수님, 지가 마음에 안 드는 세력들만 친 거 아니에요. 수사를 악용한 사람이 수사를 악용했대요. 사실 지가 뭐 선택적 이런 수사를 한 이 선정 과정에도 네. 다 정치적 목적이 있고 배우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가 이제 몸통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도 하수인인 거 알고는 있는데 하수인이라도 벌 받을 건 받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뭐 꼭 얘기하고 김건희 씨, 싶어요. 김건희 최은순 씨가 몸통이라는 소문이 그렇죠. 급속도로 시중에 돌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윤석열을 데리고 삼성 비자금 율곡 비리 사업부터 시작해갖고 삼바 불법 회계 사건을 덮어주는데 막강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을 보고 준 게 아니라 김건희 모녀를 보고 준 거다라는 게 더 명확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재산 형성을 봤을 때 김건희는 그냥 72억 현금 포함 72억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것만 72억인 거고 다른 돈도 있을 수 있죠. 본인은 현금 2억 부동산 한 필지가 없잖아. 네. 누가 봐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정말 맹활약하고 계시는데 위증의 대가로 1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건희 해명이 더 웃기잖아요. 위증의 대가가 아니고요. 어머니하고 사이가 멀어져서 화해하려고 1억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인 남녀 그것도 무슨 부부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무슨 동업 관계자들끼리 좀 틀어졌다고. 난 누가 나 딸이 1억? 누구든 나 1억 주면 나 그러니까. 바로 화해. 아니 저는 아니 화해가 아니라 평생 업고 살죠 그 사람. 그렇지. 진짜 내가 갖고 와서 1억을 보여주면서 네. 제발 화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줄리는 결백하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줄리는 결백합니다. 여러분 줄리에 대해 의혹을 가지시면 사법적으로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는 1억이면. 오케이 줄리님 1억 주면 이렇게. 일단 갖고 와봐봐 제발. 예. 왜 먼저 딴 데는 그렇게 돈을 흩하게 쓰면서 우리 진보 진영에 이렇게 돈을 안 써? 난 진짜 싸게 넘어가 줄 마음에 각오가 돼 그러니까 있는데. 저희들은 좀 저렴한데 웬만하면 타협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안진걸 이 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도 1억 정도 일단 무기명을 기부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씹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안 씹을 수도 있다니까. 아, 근데 그럼요. 이런 식으로 소송하고 야 이 청약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2억 손배소하면 겁나냐 가진 게 없는데. 예. 차라리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네.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우리가 뭐 한 건을 해냈습니다. 아 정말 해냈습니다. 네. 삼성생명이 안보험 가입자들하고 542일 만에 합의를 봤다. 이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말 이건 문재인 정부니까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미진한 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홍남기 하나를 설득하지 못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점 등에 대해서. 야, 사장이 돈 주는데 그러니까요. 격리의 허락이 필요한 거야? 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너 그냥 봉투 담아서 줘라고만 얘기하는데 걔가 싫어요. 못 줘요. 아니 이거는 곡간 열쇠를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너 곡간직이니까 곡간 열쇠 잘 보관해 그랬더니 곡간 열쇠를 가지고 사장님이 좀 곡간을 좀 써야겠다 그러니까 안 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국회가 국민이 정해도 그건 따를 수 없어. 오히려 내 말을 니들이 따라야 돼. 국회에서 이런 망발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지금 제압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제가 건강한 비판하는데 다만 문재인 정부이 정말 잘한 거. 아주 장기적인 농성이나 갈등이나 투쟁이 벌어진 현장이 많이 있었잖아요. 삼성그룹 해고 노동자였던 김용희 씨. 백혈병 1년 넘게. 관련한. 그다음에 반올림 백혈병 농성하던 분들. 그건 거의 10년. 그렇죠. 그 현장에 몇 년 동안 농성하고 있었고요. 쌍용자동차도 그 삼성역에 가보면 네. 실제 그분들 농성장이 있었어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농성장도 없어졌죠. 파인텍 그 고국 농성하던 분들이 내려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장기 농성이 이 안보험금 농성이었거든요. 네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지급 공고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550일 가까이 이제 농성하셨던 분, 독이 암 환자들이 농성하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 마음이 가슴이 아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해결됐어요. 상지대 사학비리 김문기가 40년 동안 김영삼 때 구속됐다가 이명박 때 바로 복귀해가지고 또 학교를 난장파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김문기 몰아내고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문재인 정부가 돼서 바뀐 게 뭐있냐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것을 그렇게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정말 바뀐 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장기적인 농성과 갈등 현장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이건 진짜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삼성생명 안보험 이 농성장에 제가 집회 시 현장만 수십 번 삼성과 이 안보험 농성 환자들의 사이에서 중재에 뛰어들어가지고 원래 1차 중재는 전재수원실에서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송경영 신부님과 제가 여러분 2차 중재에 뛰어든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우리 방송. 야, 이 양반 봐라. 네. 2차로 자기가 들어가서 해결됐다고 지금 숟가락 얹으려는 거 그럼요. 아니야? 예, 저 생생 한 번만 낼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삼성의 고위층하고 우리 암 환자분들 농성하는 분들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삼성에서는 우리가 요구안을 전달했어요. 농성자들의. 그럼 삼성이 수용을 못 해요. 그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냐 물어보면 어느 선을 제시해요. 그럼 또 우리가 그 환자님들한테 전달해드리면 환자들이 또 반발해요. 이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부부싸움 예. 할 때 자식들이 그거 생각하잖아.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안 먹는다 그래. 엄마가 안 먹으면 죽여버린다. 아, 그럼 집 그러니까. 나간다 그래.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뭔 죄야. 우리 딸도 저한테 전화요. 아빠, 엄마가 미안하대. 들어오지, 나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 잘해. 잔소리 안 한대. 우리 딸도 그런 적 있었죠. 근데 야, 하여튼 이게 진짜 생활 경제구나. 예, 사이좋은
삼성의 잘못된 행포로 시작한 거니까 사회적 부로 또는 뭐 칼로 물백이라는 부부싸움으로 비유할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농성도 하고 투쟁도 잘했어요. 끈질기게. 이제 이게 결정적인 승려 요인인데 청와대 신임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이 선임되자마자 박수영 국정원보수라고 선임된 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보험 환자들이 농성하는 거 이거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방대가 이렇게 소외되고 망하는 거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택배 노동자들 과로사 막는데 힘을 보태겠다. 그게 엄청난 힘이 됐어요, 여러분. 삼성 입장에서는 그 암 환자들 21명이 농성하는 거 그냥 개무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청와대 수석이 직접 나서니까 적잖이 신경 쓰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송경영 신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기업의 사회공헌가 그분이 설득을 잘했어요. 삼성이 이제 진짜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안보험 환자들의 안보험금으로 안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길어지면 되겠느냐. 그렇게 정말 각계 힘 있는 뜻 있는 인사들이 힘을 모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송작가 TV에서도 진짜 저번에 한번 특집 방송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거예요. 살짝 알리려다가 네가 1시간을 하시는 바람에 특집 방송이 돼버렸죠. 네, 맞습니다. 그때 네. 삼성생명 특집 방송 되고 그다음에 KBS 주진우 라이브 라디오에서도 2주일에 한 번씩 그 이슈를 모니터링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아진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러시더라고요. 뭔가 황당한 갑질이 발생하잖아요. 이번에 서울대 청소년 노동자권도 그렇고 그러면 내일은 아니어도 다 같이 연대를 해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 그렇죠. 성숙하고 언제부턴가 있어요. 네, 우리 언제부턴가. 깨시민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관망하지 않고 예. 쿠팡 불매 운동도 그렇죠. 그렇고요. 쿠팡 불매, 뭐, 남양 불매. 이런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밑보이면 직접적으로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갈수록 증명을 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수의 목소리, 예. 우리 고발 영웅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10만 원 내기 빵이 예,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러분 10만 원 내기 한번 기억하고 계시죠? 예, 여기 이제 워낙 증인이 많으시니까 지금 당론으로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제가 기쁘게 10만 원을 털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일단 제가 여러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게요. 일단 민주당이 의총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의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는 그 수박들도 있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했는데 제가 아니다. 심지어 준석이까지 설득을 해서 취재를 합의를 해보니까 시켰죠. 그 심지어 80% 지급에 냅다 찬성해서 문제가 된 이낙연계 의원들까지도 이낙연계 최고위원들까지 나서서 이건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 재난 때문에 다 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를 빼냐. 힘 모아서 극복하는데 누구를 빼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수를 살리자. 다만 더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주자 이렇게 딱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당내에서. 그래서 그게 의총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준석 대표까지도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국민이 여기서 정말 지금 송영길 대표님 칭찬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재홍이었어요. 이준석으로서 홍남기를 제압하는 조져버리는 기가 막힌 전술을 쓴 거예요. 근데 나는 김어준 총수님 저도 좋아하지만 조금 김어준 총수님 그걸 거칠게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 때 당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김원준 대표님의 말씀 취지는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면 일이 어긋나질 수가 있죠. 뭔가 잘못한 일을 한 것 같잖아. 그렇죠. 이건 잘한 일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좋은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었는데 원래 김원준 총수님이 재밌긴 하지만 조금 어쨌든 분석이 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그건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근데 대단한 건 그럼으로써 전 국민 지원이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접을 수도 없어요. 접을 수도 없죠. 왜냐면 그러면 니들 100명 있는 그 국민의힘 보다도 정치력이 없단 말이냐라는 예.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일부 안에 내부에서 반대하는 대선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똥 씹은 입장으로 그냥 예.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내부에서 이게 편을 들었다. 저거 대놓고 수박이네. 그럼요. 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찐따 만들어버리고 전국민 재난지원 안 주겠다고 지금 또 어깃장을 놨잖아요. 근데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진짜 국민의 짐이구나. 이런 이제 여론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의 일부 후보나 정치인이 가담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삼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게 않지 않나? 이제 송 작가 TV 몰 안에 입점을 해서 영한네이처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송 작가 TV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 송 작가 TV 몰에서 이제 영한네이처 제품 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카산삼을 비롯해서 술깨 이외의 나머지 제품들은 10,000원 추가 할인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 가격은 송작가 TV 몰에서만. 그렇죠. 송 작가 TV 어허. 몰에서만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해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필요하신 거 주문 주시면 저희가 AS도 직접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값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술에 질 일은 없습니다. 답사봐. 답사보시고 효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송 작가한테 항의를 하세요. 자, 또 하나 해결된 부분 하나가 택배차 지상 출입 관련해 그것도 지하 매우- 주차장 못 들어가게 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문제가 의학적으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이 됨으로써 자, 이게 노동 착취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요. 자, 여러분 제가 피켓팅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이라는 게 전국의 노동자 직장인들의 염원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CJ가 사회적 합의는 지금 문제는 좀 저 택배 갈등도 잘 해결했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네. 이뤄냈잖아요. 근데 사회적 합의는 포괄적이니까 구체적으로는 본사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CJ가 협상을 안 해요. 자기들이 고용주가 아니라고. 근데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니들은 대리점을 통해서 택배기사들을 고용한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 모든 결정은 니들이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다. 오케이. 예, 직접 너희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연관. 대리점하고만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든요. 택배기사님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CJ는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고 대리점은 택배기사님들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약하죠. 그 사람들 통해서 돈을 몰면서 어떠한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노동법의 책임도 안 지고 사대보험도 안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은 위장됐다. 니들이 사용자다. 당장 교섭에 나서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이 택배 노조랑 대리점 중에 그렇게 그 택배사람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너 죽을래? 막 SNS에 사람들 다 있는데 막 올려놓고 그다음에 노조 활동하면 확 뭐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막 이런 말까지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리점주 중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어디 있는 대리점주가 그래? 있어요. 앞에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저기 경기도에 한 성남 있는 한 대리점인데 이렇게 결국 말할 네. 거면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안 밝히고 악덕 불법 대리점 시대한테 책임자를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성남 지역에 예. 몇 개나 된다고. 성남에 신흥 대리점이에요. 신흥 대리점. 신흥 대리점. 봐봐, 이 예, 깔 문제 있는 거 까고 대리점이요. 가. 네. 성남의 신흥 대리점
주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기사님들이 일해서 당신들도 먹고 사는데 지금 대리점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요. 중간에 수수료를 먹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날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수수료 먹는 거잖아요. 우리 어제 그제도 택시 탔는데 카카오 택시가 그렇게 이제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 먼저 콜을 받게 해주는 대신에 원하는 콜 받잖아요. 99,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안 받았잖아요. 이제 플랫폼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콜 받을래? 그럼 99,000원 내래.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근처에 있는 블루 택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한테 이거를 땡겨갖고 해주죠. 근데 블루 택시를 잡잖아요. 저기 아직도 손님 태우고 있고 5분 후에 와. 그러니까 손님한테도 서비스가 네. 엉망인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CJ가 직영하는 카카오가 직영하는 택시잖아요. 카카오티라고 써져 있는 택시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3.3%를 내요. 그것도 진짜 황당하죠. 수수료를 회사 택시든 걔한테 3.3%를 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돈 더 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기사님이 먹는 게 아니라 다 카카오티가 먹어요. 먹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99,000원 낸 데를 배치를 해줘야 되죠.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좀 멀리 있어도 그 사람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다려야 돼. 왜? 카카오티가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 양아치 짓을 하는데 원래 이거를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사실은 양쪽의 불편을 야기하면서 이득을 중간에 독점하는 플랫폼 갑질들이 있는데 예. 얘가 멀리 나갔어. 아무튼 자, 그래서 택배 높이, 지상 높이. 택배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이 반영돼서 네가 실질 사용자다. 아무리 이탁 했다 하더라도 교섭에 응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 차량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을 출입 못 시키는 이유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하로 들어가려면 이명박 박근혜 때 규제 하나가 돼갖고 지하 높이가, 주차장 높이가 2.3m로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고탑 차량, 그 지붕이 높은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택배기사님들이 저상 차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저상 차량은 저도 체험을 해봤는데 바퀴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높이가 1m 30cm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그럼 사람이 들어가면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허리를 작업해야 되나? 90도로 숙이고 막 무릎을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사님들이 우리 이건 산재가 다발로 생길 수밖에 가로사의 요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노동부가 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노동부가 실제 용역 의뢰를 맡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1m 30 또는 1m 20밖에 안 되는 이런 저탑 차량, 저상 차량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수밖에 없다. 산재가 생긴다. 그래서 저상 차량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근데 조치는 언제 취하는 거야? 자, 이제 확인을 그게 했는데. 지금 요것도 지상 공원형 아파트 출입금지, 택배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역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민의 지민이 윤석열이니 이놈들은 단 한 번도 민생이나 경제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고통받는 당장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무도 안 가잖아. 언급도 안 하잖아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 가셨죠. 김남국 의원님 가셨죠. 그러다가 서울대 그 말도 안 되는 그 역겨운 지식인 놈들이 정치인들이 관심 가지니까 역겹대요. 야, 이 나쁜 놈아. 관심도 안 가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가 역겨운 거지. 그쵸, 여러분? 아니 가장 모범적이고 서울대 자랑을 삼아야 되는 조국 교수 깔 때는 그렇게 모여갖고 난리 하더니 피우더니. 자기들 지내고 있는 건물에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인권과 대우에 대한 거 처리하자 그랬더니 정치인이 이런 데 관심 가지는 게 역겹대요. 역겹다라고는 세상에 아주 살아남은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게 역겹대요. 이 쇠를 빼먹어도 그렇죠, 진짜. 진짜 진짜 shut up 야, your 질러. mouth. 우리 어차피 19금 됐고 예. 노딱은 이제 상시로 달고 있으니까 예, 욕해 예. 욕해. 그래서 네. 여러분 너무 기쁜 게 어쨌든 저상 차량, 저탑 차량으로 지하에 들어가서 일하는 택배기사님들이 그건 산재 유발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택배사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에 그게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상으로 일면 시속 10km 정도로 진입하는 거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 번 말했지만 입구에서 받아주던지요. 자기들이 알바 청년을 고용을 해서. 그것도 합의 안 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상으로 무조건 다 지하로 올려라 들어가면 이런 그래서 하루 종일 유의 빡빡 짓거리들 예. 그래서 너무 근데 이기적이야 사람들이. 제가 내 아파트 다니면서 요즘 맨날 뭘 보냐면요. 지상에 이제 지상 출입 차량 출입 금지된 아파트들도
출입을 시키는 게 있어요. 청소 차량, 그 다음에 이사 차량,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제품 차량은 출입을 시키더라고요. 아, 삼성 LG 차는 들여보내주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자 청소 차량 훨씬 크고 굉음네요.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공원형 아파트 주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밤마다 아침이나 밤마다 이걸 봐요. 근데 택배 차량만 안 된다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딱 택배 차량까지만 시속 10km로 비상벨 켜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사고 안 납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야. 택배 차량 때문에 위험하다, 네. 뭐 통행이 위협받는다, 교통 위험이 있다. 말도 안 돼. 그럼 다 들이지 마. 그렇죠. 그리고 청소 차량하고 이사 차량은 뭐예요? 청소 차량, 이사 차량은 훨씬 아니, 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삼성 무서워요. LG 대리점 차들은 네. 냉장고 설치하고 에어컨 그러니까 설치하고 다 전기전자 받아준다는 제품도 거 다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공원형 아파트 취지 좋아요. 그다음에 지상 안전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딱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하자고요. 택배 차량, 청소 차량 정도는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그다음 남은 차량 안 들어가면 되죠. 자, 다음은 요게 이제 고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허위 사실 유포로 예, 해야죠. 해야 되는 건인데 뭐냐면 지금 이제 최저임금 예. 결정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 코로나 시즌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확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국민적 합의에 노동계도 참여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이 협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진 거는 다른 연도보다는 훨씬 이제 쉽게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일자리가 30만 개 없어진다. 그러니까요. 라는 내용인 게 이게 놀랍게도 50개 넘는 주류 언론사에서 전부 똑같은 기사를 썼더라고. 이건 그러니까- 광고지, 광고 사실상. 그러니까 기사가 여러분, 아니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되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적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노동 존중이 좋다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10% 이상은 어렵겠다. 10,000원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공약도 했으니까 여야 후보가 다 하지만 이번엔 좀 어려워서 7, 8% 정도라도 오르고 10,000원에 근접하는 정도로 쇼부를 치자. 사회적으로 이제 타협을 하자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계획이나 제가 딱히 다르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정경련. 요놈들 평소에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상권 침탈하고 협력업체 수탈해가지고 최저임금도 못 주게 만들면서 얘네들이 시스템 네. 장사하고 밑에 있는 그러니까요. 중소상공인 뜯어먹는 제일 큰 그러니까요. 암덩어리잖아. 결국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갑이 독식을 해서 을과 병이 싸우는 구조를 만든 건데 갑이 을에게 상당히 주면 을이 병에게 최저임금을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편의점 본사가 35%에 매출에 35%를 떼갑니다, 여러분. 그걸 25%만 떼가면 편의점 알바생들 2명, 알바 청년 2명의 최저임금 올라가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심지어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 편의점주를 위한 일종의 영업 지원비로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럼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예를 들면 50%에서 70%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준다고 해서 이게 그냥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지네들이 내고 있는 막대한 법인세 예. 그 안에서 전부 다 공제 받을 수 그렇죠. 있는 돈이에요. 또. 이건 만약에 그걸 지원하잖아요. 그럼 이건 다 비용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법이나 이런 거 우리가 상생기금으로 냈다 그러면 세액 공제도 해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다가 최저임금 만들 때만 되면 마치 자기들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대변자야, 호민관이야. 절대 안 된대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무슨 뭐 편의점주 연합이라든지 중소상공인 연합 이런 데서 이렇게까지 이런 기사들을 퍼뜨릴 수가 없어요. 예. 50개 언론사에 동시에 기사가 실렸다는 거는 이건 취재가 아니고 그냥 광고예요. 그렇죠. 밀어 넣은 그럼- 거거든. 그럼 누가 그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언론 보도 볼 때 한경련 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무조건 믿지 말거나 의심해야 됩니다. 왜? 그럼 무조건 정경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경련이 또 어떤 교수한테 의뢰했는데 이 사람 최저임금 전문가도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3, 40만 개 일자리 없어진, 심지어는 뭐 4, 50만 개 일자리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018년, 19년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연속 올랐을 때 일자리가 엄청 줄어들었다고 뻥을 친 거였는데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있잖아. 하도 조중동이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 망한다고 그리고 일자리 없앤다 그래갖고 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진보 진영 인사들도 있어요. 민주시민들도 있어요. 여러분 팩트 체크해드릴게요. 2018년 19년간 오히려 일자리는 코로나 전이었잖아요. 최저임금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20만 개에서 3, 40만 개가 2년 연속 올랐어요. 늘어났어요. 즉 국민 고용률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그렇게 올랐어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분명히 부담되는 계층이 있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구매력의 확장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내수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늘 수가 있다는 취지인 거죠. 근데 마치 최저임금 오르면 다 일자리가 없어진 건 뻥을 쳤는데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무려 50여 개의 주요 언론이 그걸 그대로 베껴 쓰고 사설에 싣고 이건 언론이 아니죠. 정경련 앞잡이들이죠. 더군다나 이 교수도 양심은 있었어. 네. 그래서 자기는 30만 개쯤 없어진다고 썼어요. 네. 근데 언론이 30만 개 갖고는 약해. 약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개가 너무 뻥 같아. 49만 개가 없어진다고 숫자를 보고서에 없는 숫자를 만들어서 쓴 거야. 아,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엔 이거는 교수가 쓴 내용은 교수의 명분일 뿐인 거고, 네. 교수 이름만 빌린 거고, 언론사 자체에서 이런 기사를 쓰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이 49를 결정한 언론사, 저는 중앙이 아닐까라는. 중앙일보, 매일경제 뭐 이런 데인데요. 그래서 웃긴 중앙은 30만 개 없어진다고 썼고요. 네. 이걸 받아 쓰는 언론 중에 이제 뉴시스, 이게 재하청이지. 뉴시스나 일반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돈에 관련된 경제 전문지라고 하는 이 애들이 이 30만 개에다가 충성스럽게 19만 개를 더 보태가지고 49만 개로 증폭해갖고 이 기사들을 계속 반복해서 올려댔다는 거죠. 정말 악의적인 게 여러분, 이 보도도 최저임금위원회 딱 회의하는 날 있잖아요. 최저임금 회의 첫 회의하는 날 흘립니다. 그래갖고 노동자들 지금 저소득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처음에 2년은 많이 올랐지만 최근 2년은 아예 사실상 삭감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1%로 오랬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좀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이제 호소하려고 그러는데 딱 호소도 하기 전에 최저임금 만원 되면 일자리 40만 개, 50만 개 없어지. 아예 초장부터 저소득 노동자들의 길을 확 꺾어버리고 상처를 주는 거죠. 언론이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 최저임금 10,000원이 된다는 개념은 시급이 얼마 오르는 거죠? 6,000원 오르는 건가요? 지금 8,720원에서 이제 1,300원 정도 오르고. 1,300원 네.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치다고 하더라도 8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 8만 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8만 원. 그러니까 이제 만 원씩 8시간. 만 원씩 8시간 해가지고 그러니까 8만 원이 되는 거고 증감분은 10,000원이에요. 증감분. 예, 그렇죠. 만 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서 알바하는 애들이 10,000원 더 보태가는 거거든요. 솔직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 고기 꼬주고 이런 알바생들 네. 솔직히 나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이라고 고생해서 더운데 그 우리도 하고 드리잖아요. 주거든요. 저도 만 원에서 2만 원 꼭 예. 드려요. 식당 가면. 그거 자체가 인상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막 이것 때문에 실제 내가 고깃집 주인인데 내가 우리 종업원들 10,000원을 더 주기 위해서 하루에 10,000원을 더 주는 것 때문에 나 이 고깃집 못하고 망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접고 그 일자리를 줄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업주가 아니야 사실은. 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일자리가 준다고 하는 거는 가면 갈수록 물가는 높아지고 생활적으로 격차는 심해지는데 이 정도의 인상분으로 내가 앞으로 10년을 일한다고 해도 10만 원밖에 안 오를 텐데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요. 이걸로 내가 집 사고 가정 꾸리고 결혼하고 아니면 내 혼자라도 안 굶어 죽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 때문에 예. 근로 의욕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맞습니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분 무려 37.2%를 올렸잖아요. 노동자들 특히 중하위 계층의 임금이나 소득이 올라가야 경제가 공정하고 제대로 굴러간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작가님 진짜 말씀 잘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소상공인들도 마음씨들이 착한 분들 많아서 실제로 우리 한국노동사연구소 최저임금 최고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사람 바로 안 자른대요. 왜?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 힘들면
뭐 10,000원씩 정도 올려주는데 그게 정 힘들면 노동 시간을 좀 단축하자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8시간, 9시간 나오던 분들한테 그러면 최저임금법은 내가 지킬 테니까 1시간만 내가 차라리 업주가 내가 1시간 동안 뭐 설거지 더 할 테니까 여러분 1시간 노동시간 단축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막 자르지 않아요. 재벌 대기업처럼.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다 얼굴 비비고 같이 부대끼면서 10년, 5년씩 같이 일했던 노동자 직원들인데 그다음에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자릅니까? 근데 그분들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안정자금도 드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자금들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높이고 그만큼 시스템주들 대기업들한테서 세금을 더 뺏어내야지.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면 돼. 니들이 자율적으로 못하면 국가가 개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어저께 뉴스인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한테만 코로나 관련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시위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야간에 모여가지고 차량 차량 시위를 한대. 아니 그 차 타고 나온 사람이 자영업자인지 자발로 나온 건지 동원된 사람인 건지 어디서 어떤 일로 해갖고 얼마의 손실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자영업자가 밤중에 지금 있는 힘든 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일하던 거 때려치고 나가서 차 몰고 마서 시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간질들을 지속적으로 언론들과 학계와 기득권들이 뒷조정을 하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영업자도 힘든 건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다 해봤거든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건 임대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 본사가 떼한 로얄티 최대 35%까지 되고요. 자, 일반 소상공인도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수수료를 막 쿠팡 이츠 같은 것도 15%, 배민도 15%를 떼가요. 한 달에 수수료로만 100만 안팎도 나가요. 자, 최저임금 2명 알바 청년을 써서 최저임금이 10만 원씩 올라왔다 쳐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만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배달앱 수수료로 100만 원을 쓰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저소득 청년들에게, 저소득 노인들에게 최저임금 올려주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임대료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배달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런 것을 조금만 인하시켜주면 최저임금 인상분은 그냥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런 구도로 안 가고 재벌 대기업들이 탐욕을 취하고 독식을 하면서 의리 병에게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걸 못 올려주게. 왜냐면 의리 여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를 고쳐야 됩니다. 사실 뭐 재난지원금 문제도 뭐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 사회를 바치고 있는 거는 젊은 또는 이런 저가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숫자, 전체 노동자 숫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대한민국도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통계 말씀드릴게요. 최소 500만 명이 최저임금 선에 있고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절반쯤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줄어들었어요. 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어쨌든 복지를 늘려가지고 월급 200만 원 넘는 노동자 숫자가 50%를 넘어섰어요. 근데 그 전까지, 박근혜 때까지는 50%가 안 됐어요. 이게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만큼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 하나가 끌고 가는 사회 영향력보다 진짜 몇백만의 숫자를 차지하면서 묵묵히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주고 있는 분들이 이 사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끔 어떻게든 지원하고 살려서 그 수준을 맞습니다. 높이는 게 맞는 거지. 거기를 이간질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화력에 먹고 그 사람들 주는 돈 사실은 몇 푼 안 되잖아요. 이번에 5.1% 겨우 올라서 월급 기준으로 190만 원이에요. 190만 원 받고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소개할 때도 최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300은 무조건 맞춰줄게. 4대 보험하고. 그렇지 않은데 이 190만 원 받는 노동자는 4대 보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비용도 엄청 많아집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분들의 소중함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무슨 뭐, 중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 다 하잖니, 뭐 아, 아니고, 왜 젊은 것들이 정신머리가 빠져가지고 어릴 때 고생 안 하려고 저러는 거지, 아직도 일하려면 일거리 널렸다. 그거는 현실을 무시하는 얘기가 당신 아들이나 당신 자식들, 손자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요, 사회 구조가 붕괴해요. 예. 부자 한두 명 없다고 해서 이 국가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극단적인 분야. 갑자기 재벌 청수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떨어졌다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아요. 너무 심했나? 아니 맞잖아요. 아니 근데, 얘기니까 그냥 아니 얘기니까. 이재용 부회장님 감옥에 가시니까 삼성그룹 지금 주가도 뛰고 실적도 뛰고 역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는 개인에게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이게 냉정한 진단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못 살겠다고 파업 한 번만 해도 마비되죠. 또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 한 번만 해도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접근 안 하고 역겹다. 예. 배불른 소리 한다. 이런 방식으로 세대 차별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지금 우리가 2조 시대야 아프리카 노인의 시대 노예 시대도 아니고 네. 이런 류의 노동 환경은요.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맞습니다. 됩니다. 왜? 언제 우리의 후손이나 내 자신의 이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송 작가도 30년 최저임금 이하의 생활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네. 작가님 애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임금을 엄청나게 올리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한 8, 9%, 7, 8% 오르기 많은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소상 힘드니까 5.1% 정도로 이제 마무리된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많이 올랐다고 막 지금 정경련이나 재벌 집단이 막 난리 피우는데 진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저희 오늘 마지막 고발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정경련과 정경련의 앞잡이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말 악의적으로 된 그 연구, 근거도 부실한 연구 보고서를 무조건 보도한 50개 언론. 그다음에 정경련 기관지인 한국경제신문. 진짜 이런 데는 사회 암적 존재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네. 아울러 방송을 마감하면서 오늘 새벽에 올라왔죠. 저희가 어제 우리 부동산! 네. 부동산 기획방송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생 제가 줄였어요.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정부생. 네. 그 아무거나 줄이지 말고 말을 줄여 말을. 전문가들 얘기를 듣게 말을 줄이라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안진걸 소장하고 저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방송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밖에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범진보 계획선을 모두 통틀어서 부동산 전문 방송은 우리 송작가 TV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반가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예, 그렇죠. 부동산 이야기가 좀. 예를 들어 이게 어디 신도시 지금 청약 나왔는데 그거 사시면 프리미엄 2,000입니다. 이런 거 하면 겁나게 잘 될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재테크로 하면 그런 방송이 아니라 지금 잘못돼 있는 부동산의 상황 그로서 일어나는 갈등, 사회적인 빈부격차를 어떻게 현명하게 무리 없이 충격을 줄여서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시리즈 또는 제대로 된 고찰, 제대로 된 팩트체크가 없기 때문에 시작한 방송이에요. 진짜 여러분 키워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대선 앞두고 부동산으로 난리를 필 거잖아요. 또 국민의힘에서 벌써 윤석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뭐 부동산 문재인 정부가 망했다고 돌아다니잖아요. 윤석열, 윤희숙, 윤자매가 지금. 윤남매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면도 있어요. 비판받을 면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까지 난도질 당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명확하게 규명해 다음 주 방송에서 팩트 체크도 해드릴 생방송으로 수요일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갈 거니까요. 지금 파일럿 올라온 방송도 관심 갖고 봐주시고 칙칙한 아저씨들만 나온다고 돌리지 마시고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이 깨시민이 되기 위해서 전달받아야 될 정보를 들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준비하는 사람도 많고요. 힘들기도 하고 또 제작 여건도 그만큼 고비용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희생해서 같이 고생해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에
부동산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정부생.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 하고 싶지만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음 스케줄 또 잡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다음 방송을 잡아놓으셨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안진걸 소장을 규칙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들, 많은 성원들 얻어가시고 저희들한테도 응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